안녕하십니까.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의 지혜 시간입니다. 한국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보급이 되고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서 굉장히 많은 코로나 백신에 관련된 갑론을박을 제가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중파 뉴스도 어떤 부분은 굉장히 좀 치우쳐 있는 정보도 많고요. 그리고 또 짧게 잘라진 그 유튜브 강의도 굉장히 많아서 오해가 될 소지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다양한 그 의문점과 질문들을 요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지 말아야 할 대상.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때 진통제와 소염제를 쓰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그러한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변이 바이러스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생기면서 이틀 전에 워싱턴 의대에서 백신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이야기한 것을 너무나 짧게 보도하면서 또 백신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금 끼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파이저와 모더나 백신 말고 영국에서 에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미국에서는 존슨앤존슨이라는 그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그 백신들 그 4가지 이제 백신이 대표적으로 세상에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백신 중에서 무엇을 맞아야 하나 하는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또 명쾌하게 요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주로 알러지가 심각하게 있는 분들이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할 대상입니다. 무슨 알러지예요? 특별히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그 물질, 대표적으로 장내시경을 할 때나 또 화장품, 그리고 아기들 피부 세척 용액에 들어있는 그 PEG, 혹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것에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링크를 눌러주시면 그 PEG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폴리솔베이트라는 물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2가지 물질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 또 이 백신에 알러지가 있을 굉장히 심각한 애나필락시스, 그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심각한 알러지가 있으실 수 있는 분들, 그러한 분들은 이 백신을 맞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다 백신을 맞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몸이 굉장히 약해서 이 백신을 맞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또 후유증이 두렵다,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관건은 그 백신의 독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백신을 맞았을 때 백신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반응이 강할 수는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백신 때문에 생명을 잃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 알러지 증상이 아니면 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그 코로나 백신의 관건은 내가 이 백신을 맞았을 때 나의 면역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나는 심장병 혹은 심장판막증입니다. 맞아도 될까요? 심각한 당뇨병입니다. 맞아도 될까요? 고혈압입니다. 잘 컨트롤되고 있지 않습니다. 맞아도 될까요? 심각한 비만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맞아도 될까요?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질문들을 해오셨는데 결국은 이 심장병, 심장판막증,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비만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그 위험 부담이 백신을 맞았을 때 그 반응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백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내가 지금 맞았을 때 그 혜택과 그 다음에 고통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꼭 맞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저질환이 있는 분일수록 더 백신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가 면역증이 있어서 자가 면역증을 억제하기 위한
스테로이드 약물이나 면역 억제 약물을 복용을 하는데 또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그 면역 억제 약물을 먹는데 저는 안 되겠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분들에게 백신을 권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역 억제 약을 계속 복용하는 이상 백신을 맞아도 그 백신의 효과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백신을 맞았을 때 생명이 위험하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 때문에 맞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잠깐 동안 그 면역 억제 약물을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잠깐 끊고 그 다음에 백신을 맞은 다음에 면역체가 활성화된 후에 다시 약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도 맞으시는 분, 또 항암제를 맞으시는 분들, 면역을 억제하는 물질들이 몸속에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맞아도 별로 큰 효과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이제 주치의와 잘 상의를 하셔서 그러면 단기적으로 내가 이 그 면역 억제의 약물이나 또 스테로이드의 도수를 조금 줄여서 복용을 하면서 백신을 맞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HIV나 에이즈와 같은 그 심각한 그 질환이 있으시는 분들 여전히 그 주사를 맞아도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없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분들이 그 백신을 맞았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힘이 강화가 된다면 그 힘을 기를 수 있는 그 훈련을 백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백신을 맞았을 때 그 후유증의 두려움보다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신을 맞기로 결정을 했는데 진통제와 소염제를 사용하는 것 굉장히 이제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통제와 소염제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백신이 완전히 무효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의 효과가 예를 들어서 100%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90%나 한 80% 이렇게 감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NSAIDs와 같은 그러한 그 소염제, NSAIDs라는 것은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이라는 것의 약자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모트린이나 아이부프로펜, 뭐 나프신 이러한 그 다양한 소염제는 타이놀에 비해서 그 염증의 그 효과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타이노놀이나 아세트아민노펜 종류의 그 물질보다 훨씬 더 그 약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백신의 효과를 무효화시킨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노놀과 진통제를 둘 다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리고 여전히 검사를 해보니까 항체가 생기고 그 면역력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염제나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백신에 대한 반응을 견디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약을 안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반응이 너무 강해서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와 같은 경우에 이제 모더나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을 맞기 전에는 전혀 그 항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맞고 난 다음에 4주 후에 항체가 어느 정도 생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맞고 난 다음에 한 10일이 되니까 굉장히 진하게 나타났습니다. 14일이 지나고 나면 아마 더 진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항체가 생겼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는 타일러놀을 복용을 했습니다. 제가 일상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백신의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코로나 백신 변이의 효과가 없어질 수가 있나 하는 질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변이가 있죠. 영국에서 시작된 변이, 남아프리카에서 생긴 변이, 그리고 브라질에서 생긴 이 세 가지 변이가 있는데요. 최근 그 3월 4일에 발표된 논문에 보면 네이처지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백신을 맞은 후에도 충분한 항체를 생산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변이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은 영국과 남아프리카와 브라질에서 생긴 변이 바이러스들에 대한 그 항체가 충분히 이 바이러스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논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림프구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백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은 양적인 것입니다. 그 10배 정도 되는 항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충분히 변이 바이러스를 막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논문이 암시하는 결론이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아직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워싱턴 스쿨 오브 메디슨, 워싱턴 의대에서 발표한 것을 이제 보완하는 또 네이처지의 또 다른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은 러호야, 캘리포니아와 또 UC 샌디에고 그리고 이탈리 의대 그 세 군데에서 함께 협력하여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특별히 변이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T 림프구를 잊지 말자는 것이죠. 이 T 림프구는 영국에서 생긴 변이 바이러스나 남아프리카에서 생긴 변이 바이러스나 또 브라질에서 생긴 변이 바이러스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맞으시는 그 백신이 B림프구가 부족하게 생산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T림프구가 있기 때문에 T림프구가 아직까지는 그 변이 바이러스들을 잡아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속 T림프구는 변이 바이러스에도 변함없이 반응한다 하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이가 된 그 바이러스가 백신의 면역 반응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면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이제 네 가지가 가장 그 유명한 그 백신인데요. 굉장히 많은 수십 가지 백신, 100여 가지 이상이 지금 개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믿을 만한 것이 이제 네 가지인데 파이저, 모더나, 애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파이저와 모더나는 mRNA 종류의 백신입니다. 그래서 RNA 백신은 빨리 만들 수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백신이었죠. 그렇지만 변이되는 상황에서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이가 지속이 돼서 거의 변종 수준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승인이 된 존슨앤존슨과 애스트라제네카 그 백신은 DNA 백신이에요. 그래서 이 두 백신은 DNA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온도에 민감하지 않아요. 실내 온도에 백신이 망가지거나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 효과는 한 60% 정도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0%이기 때문에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00명이 맞으면 60명 정도는 충분한 또 효과적인 면역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맞기만 하면 60%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굉장히 좋은 그 백신이고요.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것은 존슨앤존슨과 애스트라제네카 백신도 파이저나 모더나와 같이 중증 환자에 대한 그 중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80%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백신 모두 다가 중증 그 환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가지 중에서 무엇이 좋으냐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네 가지 중에서 네 차례에 돌아오는 그 백신이 있다면 그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백신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맞아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계시는 나라의 인구의 또 지역의 인구의 60% 이상이 성공적인 백신 반응을 보인다면, 면역 반응을 보인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백신을 맞지 않고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백신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